안녕하십니까. 스타플로의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이고요. 12시 39분을 좀 지나고 있네요.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매매의 새로운 지평이 좀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가 매매에 관한 겁니다. 왜 개미는 상한가 매매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실제 개인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는 1%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 스스로 매매하는 내공이 높아져서 스스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이렇게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왜 상한가 매매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매매법들을 보면 뭐 중장기 투자도 있고 단기 스윙도 있고 또 단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그 매매법은 실제 그 주식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이 되고자 준비하는 그 세력들, 뭐 세력이라고 통칭합시다. 그 세력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맞는 게 없어요. 이평선 매매한다고 해서 100%다 맞습니까?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평선에 지지한다고 해서 그 지지가 됩니까? 또 돌파한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해서 돌파가 됩니까? 실제 매매에서 개미가 수익을 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식을 볼 때 차트에서 가능한 차트에서 세력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장 쉽게 읽혀질 수 있는 그 트리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상한가입니다. 이 상한가는 발생되어 있는 위치와 상한가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 세력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매매의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한가 매매하면 그 변동성이 크니까 개인들 다 무조건 수익을 못 내고 뭐 시장용으로 개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들도 하시는데 개인들은 큰 자본이 없어요. 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호재가 있어서 상한가가 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한가를 위해서 호재를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한가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호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스24입니다. 예스24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많은 게 터졌습니다. 자, 2단부터 갈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일반 개미들이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매집이 끝났다. 자,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여기 매집이 다 끝났고 이제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상승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평선의 중심을 두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요 녹색이 241 이평입니다. 241 이평이 위에 있고요.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니까 상승을 안 한다라고 보겠죠. 그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어떤 근거로 매매를 하겠습니까? 매매할 수 없어요. 저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봉이 어떤 의미를 갖겠죠. 어떤 의미를 갖겠죠. 매집을 많이 했구나 정도로 의미를 갖습니다. 장대 항목이 생겼다는 얘기 뉴스가 많았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차지하고요. 그 다음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런 장대 항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자, 볼까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거래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많다라고 느꼈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을 보면 이 거래량이 정말 작게 보이죠. 그죠? 큰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매집이 끝나서 이 주식 상승하겠다. 이제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다 매집하고 이렇게 큰 거래량이 생겼으니까 상승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폭이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18% 정도가 되는데 이거 견뎌냅니까? 못 견뎌내죠. 또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어떤 근거로 이 견뎌냅니까? 세력이 맘이죠. 세력이 맘입니다. 세력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세력의 마음을 쉽게 얻어가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가 발생하면 세력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과 경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해서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통해서 그 상한가가 생긴 다음에 세력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뭐 물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어렵게 세력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그 쉽게 그 세력이 뭐 돈을 주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건 피하면 됩니다. 쉽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접근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어, 뭐 주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주식은 대부분 분명히 세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주식이 흘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 흘러왔는데, 자, 예스24입니다. 이날 상한가가 생겼어요. 8월 22일 날 보다시피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인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많지가 않죠. 그죠? 여기 이만큼씩 많이 터졌는데 여기 음봉거래량도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위치를 올라가는데 상한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날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을 올린 겁니다. 최대한을 올렸는데 요거 상한가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개인이 못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도 개인들이 못 만드는 겁니다. 세력이 만든 겁니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한가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상한가를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그 유튜브의 강의를 1강부터 지금 12강까지 아마 13강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갈 건데 12강까지 체계적으로 상한가 매매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1편부터 10 오늘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 상한가는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체계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고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체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상한가를 제 여태까지 했던 그 경험과 제가 정리했던 사항들을 사실은 뭐 세상에 펼쳐주는 겁니다. 이 상한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 것은 US 타입 또는 SU 타입입니다. 이제 이 타입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다 이제 그 제 강의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를 요 상한가만 생각해 봅시다.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돈을 적게 써서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급하게 상한가를 빨리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 상한가 밑으로 물려있던 사람들은 매도할 시간도 안 줬을 뿐더러 사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 샀어요.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없었고 매도할래도 상한가로 빨리 들어가는데 왜 매도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가 없겠죠. 뭐 종일 주식을 뭐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테고 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보니까 상한가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이틀 뒤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렸다는 겁니다. 빠르게 올려서 여기 있는 매도 물량도 안 받고 또 새로운 그런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린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 없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세력은 상한가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한가 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올리는데 여기에 있는 물려 있는 사람들, 물려 있는 개미들을 다 흡수하지 않고 빠르게 올렸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뭐냐면 앞으로 어, 여길 빨리 올렸으니까 여기 있는 매물들은 이미 세력이 다 잡아먹은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아니면
이거를 무시하고도 앞으로 빠르게 더 상승을 시키겠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상한가를 왜 만들어요? 세력이요. 어, 근데 여기 있는 물량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상한가가 나온 그 다음 날에 시가에서 생기는 첫봉, 3번봉 첫봉을 보면 세력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첫봉에서 음봉이 거래량이 많아야 거래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제가 또 나중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좀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이날 거래량이 얼마 안 됐어요. 거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없어서 못 하겠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초가의 3번봉의 거래량이 적은 음봉이면 거래하지 못한다. 시초가의 3분봉, 음봉 자체가 거래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크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날 한번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거래량이 얼마 안 되면 3분봉 첫봉이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못 하는 겁니다. 물론 상한가니까 내가 당연히 이거 보고 있겠죠. 이 상한가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SU 타입일 겁니다. SU 타입. 오후에 빠르게 올린 상한가입니다. 이건 나중에 SU 타입의 대표를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또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다음 날 갭 상승을 시켜서 올랐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고 싶어서 상한가를 가격을 여기까지 올려야 그 다음에 가격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을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물량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본전 또는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세력은 좀 더 시간을 끌고 밑에서 계속 노르면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시간을 갖고 오랜 동안 장기간 시간을 이와 같이 시간을 쭉 끌어버리면 여기에 물려 있는 그러한 그 매물들이 약선 매물들이 소화가 돼요. 엷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정말 복잡하게 많이 정말 물려 있는 이 지역에 빠르게 상한가 올렸느냐는 거죠. 그리고 물량을 받고 내려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다시 얘기해서 시간을 두고 받아도 되는데 상한가를 만들어서 급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순간 이 상한가에 의하면은 세력은 급해졌다. 이제 급해졌다는 거죠. 급해졌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생긴 이 봉이 거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매도를 했느냐? 매도도 아닙니다. 이거 갖고 매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급해진 겁니다. 급해졌으니까 짐작컨대 앞으로 조만간 이 주식은 상승의 가도를 달릴 것이다. 상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계속 윗꼬리가 길게 뻗어 나와요. 이렇게 뻗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물량을 아직 다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매집을 못 했다는 거예요. 매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윗꼬리를 그렇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급하죠, 급하게. 이렇게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급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렇게 급하고 캔들이 커졌는데, 캔들이 작아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캔들이 이런 캔들들은 자,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캔들이고요. 작은 캔들이고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 이평선의 모양이나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이런 캔들을 만들고 한 번 더 밑으로 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제 거의 임박했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제 거래량이 줄었고 이래 단봉, 조그만 봉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보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이렇게
돛지가 생겼어요. 돛지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윗꼬리가 달던 지역에서 과감하게 시세의 전환을 알리는 돛지가 생겼어요. 거래량도 줄었고요. 아, 그래서 이때부터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본 거죠. 이평선도 잘 정리가 돼 있고 장기 이평선도 밑에 있고요. 제가 그랬죠. 항상 상승을 할 적에는 이평선을 예쁘게 정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상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승하겠다라고 봤습니다. 봐서 다음 날 9월 20날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더 포인트라고 하는 카페인데 그 카페에서 9월 20일 날 여기 보시면 9월 20일 날 예스24 3분의 1차 매수하겠다. 5,620원에 매수를 하겠다. 상한가 이후 매물 소화가 완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매수합시다 해서 이렇게 이제 6월 20일 날 매수를 한 겁니다. 이거 장중에 매수한 겁니다. 장중에 9시 48분에 제가 오다가 나가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이제 스타트 하는 걸로 봤던 거죠. 그날입니다. 요날 빨갛게 이제 도치가 생긴 아침 9시 48분에 생겼는데 거의 5%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갈 상황에서 못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 가겠다.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다 전팔이 매도를 다 시켰고요. 수익을 다 창출했고 저는 여기 이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걸려도 조만간이다. 제가 조만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만간. 그 조만간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 뭐 한 달, 뭐 두 달 가겠어요. 조만간 가겠다 생각해서 이제 홀딩하고 있었죠. 홀딩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오늘 뭐 좀 밤이 지나가고 12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점상이 떴어요. 점상이 떴길래 제가 갖고 있었던 것에 이제 반은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 뜬, 그러니까 오늘 뜬 그 상한가가 무엇 때문에 떴냐 아시다시피 노벨 세계 문학상을 우리나라에서 수상을 했잖아요. 대단한 쾌거입니다. 근데 그 이유로 상한가 뜬 겁니다. 그런 이유를 달고. 근데 그 상한가 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났겠죠. 실제 그 상황을 보면, 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상한가에 반을 매도했어요. 실제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했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매매를 했었죠.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매도에 완전 전파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한가를 분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중앙에너비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제가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단타를 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단타는 이제 그 다음날 단타 치는 거고, 그러니까 상한가가 생기면 변동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요 두 개의 봉이 매집봉입니다. 매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수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면 26,940원 이하로 내려가면 5일선 매매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이렇게 내려왔길래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오늘 5%에서 반팔이 수익을 챙겼어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세력의 마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급한 겁니다. 이렇게 상한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더 이것처럼 더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급해져서 조만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중동 전쟁이 진행이 되고 또 중국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또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이 왔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아마 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한가를 만든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도 이제 매집봉입니다. 매도봉이 아니고 매집봉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또 주가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면 그것은 이제 매수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올리죠.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이런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한 거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상한가를 이유를 충분히 분석을 하면 스윙에 그러니까 중장기적 투자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단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게 지금 상한가거든요. 이것도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인데 상한가 다음날 이 변동성 보십시오. 이 변동성. 여기에만 잘 탔어도 무려 25%입니다. 그 2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죠. 상한가가 생기면 다음날 꼭 변동성이 있어요. 그 변동성을 먹는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 급해졌잖아요. 불과 뭐 6월, 7월 상한가에 대한 매매를 충분히 익혀두시면 단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도 가능하고요. 뭐 장기 투자도 간단하고 뭐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매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상한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궁금해 하시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지금 1강부터 해서 지금 12강까지 또 이렇게 상한가 매매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은 우리 그 실시간 리딩방에서 질문도 주시고 하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